선생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어제 이어서 모의고사 마저 풀고 교재 나갑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삼각형 ABC의 외접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데, 코사인 B분의 사인 C는 사인 B분의 2사인 A 마이너스 사인 C. 자,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첫 번째 B각이랑 첫 번째 문제는 B각하고 그다음에 변 B의 값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자,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값, 그지?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지금 이게 GS 한자호식이니까 삼각형을 이제 푸는 문제니까 삼각형을 풀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GS3자호식에서 문제가 나왔다. 이거 무조건 풀어내야 돼. GS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 가지면 풀 수 있어. 뭐냐면 사인 정리와 그다음에 코사인 정리와 그다음에 이제 면적, 그지? 면적, 삼각형 면적. 그러니까 GS3자호식은 요 세 가지 내용으로 무조건 전부 다 풀린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세 개를 다 해봐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면적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써야겠지. 면적을 구하라고,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써야겠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제 코사인 정리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는 코사인 정리는 무조건 사용한다는 얘기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인 정리가 되는데, 사인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 각하고 변은 비례할 수,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이 이렇게 A라는 각이 좁으면 그 마주보는 변의 이름이 A이기 때문에 이 A 변은 어, 작겠지 길이가. 근데 이제 A라는 각이 이렇게 커지면 그러면 그 마주보는 변인 요 A는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야. 각이 좁을 때는 변이 길이가 작고 각이 클 때는 변의 길이가 길다. 즉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도 커진다.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각에 대해서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각의 사인 값에 대해서 비례한다가 이게 사인 정리고 사실은 세 개 중에서 제일 사용하기 어려운 게 이제 사인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인 정리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해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각이 30도고 여기에 있는 좀 큰 각이 60도라고 했을 때 이 변의 길이는 1대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이 2배가 됐다고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비되고 그지. 그런데 이제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각에 대해서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각의 무슨 값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그랬어? 사인 값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다. 그게 사인 정리의 골자잖아요. 그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1대 2가 아니라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의 비율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비율은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 된다. 그러니까 각이 커지면 얘가 길어지는데 그게 각이 2배가 됐다고 해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 거다 해서 1대 루트 3. 그러니까 커지는데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약 1.7배 정도가 되는 거지. 그지? 루트 3이 1.7 얼마니까. 그지? 자, 이게 사인 정리고 이거를 갖다가 공식으로 나타낸 게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변의 길이는 A 대 B 대 C,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각이 커지면 커질 텐데 그 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에 비례한다. 그지? 각 A 대 사인 B 대, 그지? 사인 C에 비례해서 이 변의 길이가 커진다라는 게 이게 사인 정리고 얘를 갖다가 공식으로 정리한 게 이게 되는 거죠. 사인 A분의 변 A 대는 같다. 그 다음에 사인 B 대 변 B는 또 사인 C분의 변 C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얼마로 같냐면, 외접원에, 그치?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 바깥에 이렇게 딱 접하는 원의 지름과 같다. 반지름인 게 R이니까 그거의 지름이면 2R과 같다. 이제 이게 사인 정리가 되는 거죠.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제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지금 여기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가 길어질 텐데 각에 비례해서 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각의 무슨 값에 대해서 사인 값에 대해서
그 변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 이 스토리에 의해서 사인 정리 공식이 나왔고, 사인 정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어렵다는 이유가, 이 공식은 어렵지 않잖아.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어렵진 않아서 공식 자체는 외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에 적용시킬 때 어렵지, 그지? 자, 문제에 적용시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사인 A는 뭐로 그냥 바꿔주면 된다? 그지? 변 A, 소문자 A로 그냥 바꿔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인 B라는 식의 사인 B가 나왔을 때는 그냥 소문자 B로 바꿔줘도 되고, 그다음에 사인 C, 식의 사인 C가 나왔을 때는 그냥 변 C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게 요 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래는 자, 사인 A분의 A도 2R이니까 A는 여기다 갖다 곱해서 2R 사인 A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2R 사인 A로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분자 분모를 다 바꿔주는 거나 아니면 좌변 우변을 다 바꿔줬을 때는 2R이 약분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A는 사인 A로 B는 사인 B로 C는 사인 C로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게 바로 사인 정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외접원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와 있으니까 그지? 요거 사인 정리도 한번 써먹어야겠지, 그지? 그리고 코사인 정리는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고 그랬고 뭘 이제 뭐 문제를 풀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코사인 정리 가는 거야, 그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코사인 정리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 자, 코사인 정리는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점은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니까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해서 삼각형 ABC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변의 이름은 아무데나 소문자를 써서 ABC를 아무데나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이 A 그다음에 변 B도 아무데나 B가 아니라 이 각 B와 마주보는 변이 B고 그다음에 각 C와 마주보는 변이 이렇게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 제일 처음에 보면 각 A, 각 B, 각 C에 뚜이비엔, 그지? 뚜이비엔, 썬비에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마주보는 변들이 A랑 마주보는 변이 A고 B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B고 C각이랑 마주보는 변이 C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지, 그지? 우리 보통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없어도 그런 말이 없어도 삼각형에 이름을 붙일 때는 꼭지점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변들은 소문자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변 A, B, C는 요 각과 마주보게끔 위치를 잘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 A라는 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A라는 각은 이 대문자 A, 그지? 각이잖아. 이 A라는 각은 어떤 변들이 만나서 각을 이루냐면 B하고 C가 만나서 A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름 붙이는 약속을 지키면 A라는 각은 A변이 아닌 B변과 C변이 A각을 이룬다. 이게 이제 그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게 되겠지. B라는 각은 B변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B라는 각은 변 B가 만들지는 않잖아. 누구하고 누가? A하고 C가. 그지? 변 B가 아닌 A와 C가 각 B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C도 변 C는 만드는지 않죠. 그죠? 각 C는 A변과 B변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에 이름 붙이는 걸 알면 코사인 정리도 쉽게 외울 수 있다. 코사인 정리를 외울 때는 이웃하는 두 변. 왜냐면 각을 만들려면 변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A각을 만드는 이웃한 두 변은 A가 아닌 BC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정리를 외울 때는 이웃하는 두 변이 만드는 각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 변만 외워주면 된다. 뭐하고? 이웃하는 두 변. 이것만 기억하면 그지? 삼각형에 이제 이름을 붙이는 약속만 이웃하는 두 변만 기억하면 코사인 정리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다. 자, 이웃하는 두 변분. 이웃하는 두 변분의 A각을 이루는 두 변은 BC니까 EBC분의 이웃하는 두 변분의 이것만 외우면 자,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이 B하고 C를 그대로 올려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주고 나머지 이 A변을 이렇게 제곱해서 빼주면 이게 이제 코사인 A의 공식이 되겠죠. 코사인 B는 B각을 이루는 이웃한 두 변이니까 이웃한 두 변. B가 아닌 AC가 B각을 이루는 이웃한 두 변이겠지. 그지? 이것만 외워주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c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 b변을 제곱해서 빼주면 이게 코사인 b를 펼치는 공식이 되겠죠. 코사인 c도 마찬가지지. 코사인 c도 이웃한 두 변이니까 C각을 이루는 이웃한 두 변은 C변이 아닌 AB가 되겠지. 그럼 A제곱, B제곱 더해주고 그다음에 C변은 제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외울 때는 이웃한 두 변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칠판이 작은 관계로 코사인 A만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수학책에서는 뭐 코사인 제2정리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거는 인민대에서도 인민대뿐만 아니라 그지 북단대 북대 모든 대학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변 A는 변 A는 여기 옆에는 A가 없어, 그지? 맞죠? A각을 이루는 변은 A가 없는 것처럼 변 A를 구하는 방법은 이쪽에는 문자 A가 절대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B 코사인 C, C 코사인 B, 그죠? 코사인 정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약간 그 일맥상통하지, 그지? A 이 각은 이웃한 두 변분에만 외우면 된다고 했고, A 변을 구할 때는, 그지? 변 A를 구할 때는 옆에 A가 안 나온다. B 코사인 C, C 코사인 B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가 있고, 자, 요 변이 마주보는 변이 각 A랑 마주보는 A고, 그지?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데, 요 A를 구할 때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 그어서, 그지? 수선의 발을 내리 그어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놈은 P 더하기 Q로 표시해도 되는 거고, 그지? P는, 자, 여기 직각삼각형만 보세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C분의 P겠지. C분의 P겠지. 따라서 보이나? P는 C 코사인 B가 되고, 그지? 보이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 보이지?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C는 코사인 C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 분의 뭐 B분의 Q가 되고, 따라서 Q는 여기다가 또 곱해서 B 코사인 C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P하고 Q를 요걸로 또 바꿔줘 버리면, 그지? 바꿔줘 버리면 A라는 놈은 P를 C 코사인 B로 바꾸고요. C 코사인 B로 바꾸고, 자, Q를 갖다가 B 코사인 C로 바꾸면 B 코사인 C로 바꾸면 요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코사인 정리는 이웃한 두 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공식 이렇게 펼칠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변을 구할 때는 B 코사인, 여기 옆에는 A가 안 나와, 그지? 자, A각을 이룰 때 A변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연결시켜서 A변을 표현할 때는 문자 A가 안 나온다. B 코사인 C, C 코사인 B. 그지? 코사인만 들어있으니까, 삼각함수 중에서 코사인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코사인 정리가 되겠지?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변 B, 자, 코사인 B, 코사인 C는 해놨으니까 변 B는, 자, 변 B를 표현할 땐 여기에 문자 B가 나오면 안 되지. A 코사인 C, 그다음에 뭐야? C 코사인 A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다음에 C라는 변도 옆에 문자 C가 나오면 안 되죠.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세 개, 여기도 이제 A, B, C 세 개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코사인 정리를 사용할 줄 아는 거다. 그 다음에 면적은, 자, 상세 면적도 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자, 삼각형의 면적은, 자, 여기 이제 A, B, C. 그 다음에 요 변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 A 각이랑 마주 보는 거니까 A,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 여기는 B가 되고, 그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초등학생들한테 면적을 구해라고 못 구한다고 하지. 왜냐면 초등학생들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 높이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반드시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여기 높이, 이 h를 알려줘야 된다고, 그지? 그 초등학생들한테 면적 구해라 그러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건데, 그지?
우리가 아까 여기를 잠깐 P라고 이렇게 놨을 때 sin B는 자, 요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sin B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C분의 H가 되고 따라서 H는 C를 갖다 곱하면 C sin B가 되죠. 그래서 요 H를 C sin B로 바꾸면 2분의 1의 AC sin B가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면적 구하는 방법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것과 그다음에 AC sin B라는 게 이게 이제 또 하나 유도가 되는데 자 역시 이것도 코사인 정리를 외울 때 이웃한 두 변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그랬고 면적 구할 때도 이렇게 외우면 돼. 두 변과 끼인가.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A하고 C 변 두 개. 그지? 삼각형의 변이 세 개일 텐데 변 두 개하고 그 두 변이 이루는 각이 이 각 B 아니야? 그지? 있잖아. A하고 C가 이루는 각은 그지? A하고 C도 아닌 B잖아. B를 이루는 각이 B가 아닌 C와 A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외웁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이 붙고요. 그죠? 2분의 1이 붙고 우리가 이제 B라는 각을 알 때는 그 두 변을 AC를 사용해야 되겠지. 아니면 C라는 각을 알 때는 두 변을 A하고 B를 사용해야 되고 A라는 각을 안다 그러면 B, C를 사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변과 여기 유도한 거 A, C 두 변과 그다음에 그 A하고 C가 만드는 각은 B가 되니까 그거에 사인 값을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으로 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개가 나오겠지. 어떻게? 2분의 1에 만약에 B하고 C를 안다 그러면 사인 뭐가 필요해? 사인 A가 필요하고 그죠? 2분의 1에 A하고 B를 안다 그러면 그 끼인 각은 A변과 B변이 만드는 끼인 각은 C니까 그지? 사인 C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하고 면적을 알면 GS3제곱식 무조건 풀리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연습만 하면 GS3제곱식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어차피 녹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갈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써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코사인 정리. 그리고 외접원에 지금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의 공식은 요 사인 정리 들어있잖아. 사인 정리 당연히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제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면적을 사용하면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 있는데 복단데 국대 수준에서도 계산 적식은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을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공식을 제대로 다지는 기회를 삼고 아직까지도 공식을 못 외운 사람들은 지금 정리해 줬으니까 다시 그래서 1번에서는 각 B와 변 B의 값을 구하는 거고 2번에서는 면적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주어진 식을 갖다가 일단 이 주어진 식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 사인 B분의 사인 C는 자, 그지? 자, 사인 정리를 이용할 거야. 사인 B는 이제 변 B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지. 사인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랬고 사인 A는 소문자 A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으니까는 2A 마이너스 사인 C는 C로 이렇게 바꿔서 분수랑 분수가 같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면 2A 사인 P 마이너스 C 코사인 P는 자 이렇게 곱하니까 B 코사인 C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갖다 넘기면 그지?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사인 B는 자 여기 넘어가면 자 B 코사인 C를 먼저 쓸게요. 코사인 C 이거 넘어가면 부호 바뀌어서 C 코사인 B가 되고 아까 여기다 썼다 지운 거지? B, C, C, B A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이건 곧 뭐야? 코사인 J 정리에 의해서 이거 A가 됩니다. 그죠? A하고 A를 약분하면 코사인 B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좀 건드는 중에도 사인 정리, 그지? 사인 A를 소문자 A로 바꾸고, 사인 C를 소문자 C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사인 정리가 들어가고, 그지?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할 때, 뭐, 이렇게까지 정리했는데, 그 다음을 못하면 안 돼. 이제 그거는 연습 부족이지, 그지? 자, 이거 넘겨서, 이게 코사인 J 정리에 의해서
A랑 같구나. A하고 A 같구나니까 코사인 B는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B각은 특수각이잖아요. 2분의 1에 대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그 B각은 특수각 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 B각은 60도라는 거를 이렇게 찾았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찾으라고 하는 각 B를 찾았고, 이제 변 B를 찾아야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건들려고 이제 요거는 했고, 자, 변 B를 찾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정리 쓰라고 그랬어요? 코사인 정리 쓰라고 그랬지, 그지? 자, 코사인 정리를 쓸 거야. 코사인.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게 B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를 갖다가 펼칠 거야. 코사인 B지, 이게. 자, 코사인 B는 각 B를 이루는 이웃한 두 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으니까는 B각을 이루는 이웃한 두 변은 A하고 C죠. 그죠? 이웃한 두 변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지금 그래야 돼. 요거 자, 이렇게 한번 써봤더니, 그지? 작전 실패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 A하고 C를 B를 구하는데 A, C를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3개를 가지고 하나를 풀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 문제에 나와 있는, 그지? 주어진 조건은 다 써먹어야 되잖아. 요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역시 사인 정리를 한 번 더 이용할 거야, 그지? 사인 정리도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은데, 이게 뭐로 같다 그랬어?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게 요거고, 문제에서 얘 R을 알려줬으니까 요렇게 얘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모르는 문자는 B밖에 없어서 풀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인 B는 60도니까 사인 60도 분의 변 B, 이게 B니까, 그지? 이 R과 같은데 문제에서 반지름은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2 루트 3 곱하기, 여기다가 또 곱하는 거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을 곱하니까 2하고 2는 약분되고 루트 3을 제곱해서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B는 3이다. 그래서 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코사인 정리도 여기 들어있었고,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각 B와 변 B를 찾아서 1번 문제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지?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는 이 반지름 공식이 어디 있다 그랬어? 사인 정리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인 정리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적의 이제 최대값인데, 그지? 자, 일단 면적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이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지 않더라도 면적은 어떻게 한다 그랬니?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뿐만 아니라 두 변과 끼인 각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의 면적이라서 2분의 1에, 자, 두 변은, 자, 삼각형의 변이 이제 A, B, C 세 개가 있는데 두 변과 그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낸 각이 B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알아낸 각이 B니까 그 두 변은 A와 C가 되겠지. 그래서 공식을 A, C 그 끼인 각 사인 B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2분의 1의 AC 곱하기 사인 B가 B가 60도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4분의 루트 3의 AC가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지금 문자가 나와 있는 상태로 답을 쓰면 안 되겠죠. 면적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A 곱하기 C, 즉 두 변의 길이의 곱이 요 AC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그러면 최대값을 곱했으니까, 그죠? 면적은 이제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면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는 두 변과 끼인각의 공식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다른 문제가 되지. 좀 어려운 거지. AC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 AC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 AC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로 바뀐다. 그런데 AC의 A 곱하기 C,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지. 이거 항상 그 함수에서도 그렇고 뭐 곱셈 공식에서도 그렇지, A하고 C는, AC는 곱이야, 곱. 두 변의 뭐
곱, 그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게 중요했잖아. 곱, 그다음에 합, 그지? 곱하고 합 이걸 가지고 공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최대값이라는 건 잘 봐. 여기는 면적이 얘랑 같다니까 이게 딱 어떤 숫자가 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지금 AC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AC라는 거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까지 이렇게 범위를 갖는다는 뜻이지. 이게 등호만 있는 식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갑자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등호가 나와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양수인 두 수를 더한 거는 무조건 그 부등식이 생기잖아요. 그지? 양수인 두 수. A하고 B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양수를 두 양수를 더한 거는 무조건 크다.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것보다. 그래서 여기가 A 곱하기 B 곱이고, 그지? 여기는 A 더하기 B 합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합이고 여기는 곱이 되고, 그지? 이렇게 되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절대부등식이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중국에서 뭐 아주 테마 같은 거야. 절대값을 해결하는 것과 이 절대부등식은 그지? 갑자기 막 그 식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게 절대부등식이고 다시 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렇게 외우는 게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자 A 곱하기 B 곱 이게 A 더하기 B 합 그지? 합은 무조건 크다. 곱해서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그러니까는 곱이 자얘 곱이 합이 곱보다 크니까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합보다 곱이 작으니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A 곱하기 C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AC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여기서 코사인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코사인 B, 그지? B가 이제 60도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는 얼마고? 2분의 1이고 코사인 B를 이제 펼치면 B라는 각을 이루는 이웃한 두 변 A하고 C만 외우면, 그지? 너만 떠오르면 이 AC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B도 찾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9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A하고 C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이제 B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 2를 지우고 AC를 여기다가 또 곱하면 AC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9인데 넘어갑시다. 플러스 9 이렇게 넘어가서 코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식을 유도했어.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된다 그랬니? AC, 곱의 무슨 값? 곱의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니까는 자, 삼각형의 변 ABC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지.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양수고 양수를 더한 거는 무조건 크다.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자, 두 양수를 더한 거는 무조건 크다. 두 양수를 곱해서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A제곱 C제곱은 이제 루트 밖으로 AC로 튀어나오니까 여기 2AC가 되고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얘랑 완벽히 같으니까 그걸로 바꿔주면 A 더하기 9로 바꿔주면 그러면 AC가 넘어가서 이렇게 계산돼요. 이렇게 되니까. 곱의 무슨 값이 나왔어요? 최대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A 곱하기 C가 9보다 작으니까 최대값은 9잖아. 그지? 그죠? AC의 최대값은 9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C의 최대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면적의 최대값이 나오니까 면적의 최대값은 4분의 루트 3에다가 AC의 최대값인 9를 곱해서 4분의 9 루트 3이라고 4분의 9 루트 3이라고 찾을 수가 자, 있네요. 그죠?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앞에 그 내용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다음 이 문제까지 혹시 하고 잠깐 끊으시죠. 예, 잠깐 끊겠습니다. 예, 끊고 다시 예, 열겠습니다. 예, 시간 예, 관계상 다시 끊고. 예.